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굴러라 백검입니다. 지금 총체적 난국이죠. 이 어려운 시기에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야외 활동을 안 하고요. 정말 필요할 때 장을 보러 가거나 정말 답답하다 싶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는 정도예요. 어차피 외출을 잘 안 하게 되니까 돈이 많이 절약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될까 궁금해서 어제 한번 이렇게 종이에다가 써봤는데 와, 결과가 상상 초월이었어요. 이게 밖에 안 나간다고 해서 돈이 아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충격을 상당히 먹었는데, 제가 거주하는 이 토론토에서 장애인으로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숨만 쉬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비용이 과연 최소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장애인과 좀 달리 이제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외적인 부분들에 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휠체어 타이어도 활동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1년에 보통 2번은 갈아주는데 자동차 타이어랑 가격이 비슷비슷해요. 펑크가 나도 주저앉지 않는 좀 최고급 타이어라서 이게 또 이제 겨울에는 윈터 타이어로 또 밖에 나가면 오프로드 타이어로 이렇게 해서 바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2월 말까지 다니다가 이제 퇴사를 했는데요. 휠체어를 타고 일을 할 수 있는 직업군들이 여기도 조금 제한이 있어요. 이게 육체적인 노동은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앉아서 할 수 있는 직종들, 뭐 예를 들면은 관공서나 그 다음에 사무직 또는 뭐 IT 기업 쪽에 금융기업 쪽에 다니시는 제 주변에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런 분들 보면은 어떻게들 다들 생계를 잘 유지하고 뭐 여가 활동도 즐기시고 하더라고요. 처음 이 직업을 구할 때 에피소드가 좀 있었어요. 왜냐면은 캐나다는 면접을 볼 때 블라인드 채용이에요. 그래서 한국처럼 이력서에 사진을 붙이지 않아도 되고요. 통신사 쪽 일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이제 잡 포스팅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침 판매 쪽에 사원을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력서를 정성껏 준비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에 전화가 왔어요. 어디 통신사인데 이력서 잘 받았습니다. 전화 인터뷰 좀 응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짧게 전화 인터뷰를 마쳤는데, 그리고부터 다음날 또 전화 인터뷰에서 인상이 좋아서 한 번 더 페이스 투 페이스 인터뷰를 보고 싶다 요청이 와서 갔지요. 당연히 몸이 불편하진 않겠지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휠체어 타고 가서 면접 보러 왔습니다 하니까 살짝은 의아해하는 표정이 아직까지도 잊을 수 없는데, 근데 이제 좀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돌아서는 순간 연락 드린다고 이제 그쪽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돌아서는 순간 이번에도 좀 힘들겠다. 다행히 그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와서 트레이닝을 시작하자고, 감사하게도 배려해 주셔서 제가 이제 한 5년 가까이 회사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다시 한번 그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게, 제 이력서와 인터뷰했을 때 그런 답변들만 보고 저를 평가를 해주신 거잖아요. 저도 거기에 이제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운 좋게 3개월 수습 기간 후에 정직원이 됐고, 제가 또 스토어 매니저로 직급이 향상이 됐어요.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통신회사에 잘 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서 실직을 하고 온타리오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재난지원금 또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요. 월 2,000불, 한국 돈으로 200만 원 정도. 편의상 이 환율은 조금 캐나다가 낮긴 낮은데요. 그냥 1대1로 할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 200만 원으로 과연 제가 뭐 외식도 하고 레저 활동도 하고 장도 보고 옷도 사고 쇼핑도 하고 렌트비도 내고 할 수 있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힘들어요. 쉽지가 않은데, 왜 쉽지가 않은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거주하는 이 토론토 지역은요, 많은 유학생들이나 이민자들이 몰리는 나라예요. 그 몰리는 나라 중에서도 그 몰리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상당히 비싸고, 이거를 또 렌트를 하는 것도 상당히 비쌉니다. 한국과 다른 점이 뭐냐면은, 한국은 전세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출 받아서 어느 정도 목돈이 있으면은 그 월 공과금이나 그런 것만 내면 되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집 또는 방을 빌려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토론토 1, 2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원 베드룸 콘도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거실, 방 하나, 화장실 있는 정도의 사이즈예요. 그런 방이 있고, 또는 그거보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스튜디오라고 해서 원룸이라고 하죠. 그냥 뭐 거실 없이 방, 주방, 화장실 이렇게 다 같이 붙어 있는 거, 그런 것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 주거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크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인 기준으로 했을 때 원 베드룸을 렌트를 많이 합니다. 이게 지금 토론토 평균 렌트 비용이 1,800불에서 2,000불 정도 해요. 80만 원에서 200만 원 되는 가량이고요. 요거보다 조금 규모가 작은, 물론 2명까지는 생활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스튜디오라고 있는데 원룸이죠. 요게 조금 저렴한 걸 구해보시면은 1,500불, 150만 원 정도
해요. 2,000불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캐나다 달러로 2,000불이고요.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신용도 체크를 하는데 캐나다에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신용 등급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부분이 뭐 6개월 또는 1년치를 한 번에 돈을 내야만 그 콘도를 렌트할 수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부동산 중개인을 꼭 통해서 하시는 게 나은 게, 얼마 전에도 이 토론토에 룸렌트 사기 사건이 있었어요. 다행히 한국에서 수갑을 쳤다고 하는데, 방을 빌리는 분들은 중개비가 안 들어가거든요. 안전하게 그 중개인을 만나서 꼭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교통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레저 취미 활동을 하러 갈 때 주된 교통수단이 차예요. 이게 또 이 나라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거든요. 가까운데 피크닉 가는 게 서울에서 대전거리, 뭐 조금 고기가 잘 나온다 해서 멀리 좀 간다, 캠핑을 간다 하면은 서울에서 부산거리 왕복을 해야 돼요. 기름값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나마 기름값이 조금은 저렴해서 다행이긴 하지만요, 이 교통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또 차를 이제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뭐 갑부가 아닌 이상은 한 번에 페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눠서 할부나 리스로 구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캐나다에서는 이제 차를 구입할 때 할부 리스 한국처럼 똑같이 있고 거기에 이자가 조금 붙어요. 그래서 소형 중형 세단을 기준으로 해서 중형 세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한 달에 들어가는 그 할부 비용이 한 350불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중형차 기준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차를 구입하시게 된다 하면은 이 350불이 고정적으로 뭐 길게는 6년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름값, 이동 거리가 기본적으로 길기 때문에 기름값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주유를 하고 50불 정도가 들어가요. 5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한번 그렇게 주유를 하면은 대략 한 500km를 주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름값을 보면은 한 번 주유에 50불이고, 요거를 한 달 기준으로 4번 넣는다 치면은 200불이 들어가는 거죠. 평균 가격입니다. 물론 뭐 계절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많을 때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평균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뭐 기름만 넣는다고 해서 기름만 넣으면 차가 잘 가죠.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보험은 꼭 들어야 돼요. 이 보험이 없으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보험료도 이게 지역에 따라서 가격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집보험하고 자동차 보험 같이 합산을 해서 패키지로 하면은 보험회사에서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순수하게 자동차 보험료가 150불이 들어가고요. 집보험이 30불, 이렇게 해서 보험회사에 한 달에 그대로 갖다 바치는 돈이 180불, 18만원 정도 됩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저 1년에 보험료 50만원 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1년에 거의 뭐 3분의 1 가격을 그냥 보험료를 이렇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은 지금 이 교통비용만 한 달에 들어가는 게, 제가 원래 이거 암산이 가능한데 좀 정확한 수치를 해서 계산기 좀 두들겨 볼게요. 한 가지 빼먹었네요. 그 번호판에 스티커를 붙여야 돼요. 이게 이제 운전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이게 어떻게 말하면 세금이에요. 그 스티커를 붙여야만 운행이 가능하고, 그 날짜가 지나는 경우에는 또 벌금을 부과하게 돼요. 이게 1년에 120불입니다. 한 달에 10불 곱하기 12개월이니까 120불. 요게 이제 그 스티커 유지 발부 비용이에요. 번호판 스티커 발부 비용이고요. 네, 순수하게 차량 유지하는 데만 740불, 74만 원이 들어가요. 번외로 이제 그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교통카드 시스템이라고 하나요? 요게 이제 130불 정도 페이를 하시면요, 이 토론토 내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먹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크게 저는 세 군데를 자주 가요. 첫 번째 이제 홀세일 대형 할인점이죠. 유명한 게 코스트코가 있죠. 그렇게 해서 코스트코는 자주는 안 가고요.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한 150불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 평균 코스트코에서는 한 150불 정도 지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식품점. 얘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달에 3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한 번 나갈 때마다 한 30불 정도 지출을 하고요. 3번 정도 가니까 90불 정도가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지 대형 마트들. 지난 영상에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제가 노프릴즈라고 그 깡통 음식 한 적 있죠. 1일 1깡. 그때 가서 산 게 이제 그 현지 대형 마트들인데, 통조림이나 음료 같은 것들은 냉동식품은 저렴해가지고 저는 주로 이제 뭐 캠핑을 가거나 그럴 때 현지 마트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얘도 뭐 자주는 안 가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갈 때 한 50불 정도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장만 보는 데 들어가는 식비를 바로 또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290불이 장을 보는 데만 쓰는 비용이에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친구들이랑 이렇게 뭐 술 생각 나잖아요. 캐나다는 소주가 서민의 주류가 아닙니다. 양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주 한 병이요, 놀라지 마세요, 텍스에서 20불입니다. 식당에서 먹는 게요. 네, 그렇게 해서 소주 한 병에 20불인데요. 저희가 한 4명 정도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소주 그냥 기분 좋게 4명이서 2병씩 하면 8병이죠. 소주 8병에 160불, 16만 원입니다. 30불로 계산을 할게요. 안주 3개 시켜봅니다. 9만 원이네요. 제 생각에는 9만 원이면 소주랑 다 포함해서 한국에서 정말 4명이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자, 한 달에 한 번 친구들과 기분 좋게 소주 한잔 하는데 250불이 들어가요. 뭐 여기는 더치페이 문화가 워낙 발달해 있어서 4명이서 먹다 치면은 나누기 4 하면은 62불 반올림해서 두당 63불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배달 같은 경우에는 뭐 피자 치킨 집에서는 힘들잖아요. 40불 정도 피자. 또 치킨이 요즘에 좀 프로모션에서 싸더라고요. 그래서 한 25불이면은 한 마리가 가능해요. 한 달 평균 배달 비용. 그렇게 해서 장 플러스 외식 배달 먹는 게 식비가 480불이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통신, 휴대폰 요금, 그 다음에 집 인터넷 요금이 있습니다. 텍스 포함 50불을 내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통신사마다 다 다르고요. 기계를 또 구입하고 안 하고의 또 차이가 있어요. 약정이 들어가면 이제 비용은 좀 더 올라가고요. 그렇게 해서 플랜만 순서를 썼을 때 한 달에 50불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 2년 주기로 한 번 또는 1년에 뭐 11월 마지막 주에는 가장 세일을 많이 하는 그 시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거나 하면은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먼저 합니다. 나 누구고 정말 이 통신사 너무 좋게 잘 쓰고 있어. 그런데 내가 너네 회사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요거 휴대폰 데이터가 조금 모자라는데 이 가격의 데이터를 조금 더 얻을 수 없을까? 이렇게 이제 흥정을 해요, 시장처럼. 그러면은 거의 열에 8명 상담원들이 다 좋은 프로모션을 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것도 하나의 꿀팁이긴 해요. 1년에 한 번씩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전화 한번 하셔가지고 이렇게 요청하시면은 통신비를 좀 더 많이 절감할 수.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광고 같은 데 보면은 뭐 반값 할인해가지고 1년에 뭐 4만 원이면 된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요. 이게 처음 1년까지는 40불이 맞아요. 근데 1년 깜빡 지나가고 나서 비를 봤는데 어느 날 인터넷 요금이 2배가 뛰어 있습니다. 뭐지? 전화를 해요. 너 컨트랙 계약 기간이 1년이었어. 몰랐니? 그러고 말아요. 억울하죠? 그렇게 해서 인터넷도 처음에는 1년 동안 프로모션 반짝 할인하는 그 업체에 등록을 하세요. 하신 다음에 1년이 딱 되는 그 달에 미리, 요즘에 핸드폰에 이렇게 저장 기능 있잖아요. 달력 기능. 알람을 해 놓으시고 전화를 하세요. 1년이 지났는데 이게 다시 가격이 오르면은 이제 다른 통신사로 이동을 할까 해. 그렇게 한마디 던져주시면은 똑같은 딜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더 높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지금 여태까지 변동 없이요. 조금 속도는 떨어져요. 가격은 저렴해서 제가 택했는데 뭐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거든요. 무제한의 속도가 조금 떨어지는데 요게 한 달에 50불이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통신비가 한 달에 100불 정도가 들어가네요. 요거는 이제 물론 이제 세금 포함, 온타리오주는 13% 세금이 붙거든요. 그래서 원래 가격에서 세금 포함된 가격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음으로 공과금. 요게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부모님들이 다 공과금 내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저희야 뭐 핸드폰 요금 같은 거 용돈 타서 내고 했는데, 이 공과금이 은근히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과금이 따로 나가는 건 없어요. 하지만 일반 그 룸렌트를 하시는 분들이나, 룸렌트가 아니라 콘도 렌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따로 전기세를 내거든요.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전기가 이게 또 주말에는 조금 저렴하고요. 낮 시간대가 조금 비싸요. 그래서 아침 이른 시간, 낮 시간, 그 다음에 저녁 이후에 사용을 하시면요, 조금 더 절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평균 50불 정도 전기세가 나가요. 이게 전기로 사용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 항목이에요. 여가 생활에 필요한 돈. 자, 어디까지나 이 1번부터 5번까지는 그냥 숨만 쉬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비용이고요. 요거는 제가 따로 분리를 해서 이따가 산출할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여가 정말 중요하죠. 어떻게 사람이 일만 하면서, 개미처럼 일만 하면서 삽니까? 제가 즐기는 여가는 캠핑과 낚시입니다. 초반 영상들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뤘는데요. 캐나다 하면은 또 아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또 캠핑, 자연 경관이 너무 아름답고 시설이 좋아서 캠핑으로 유명한 나라기도 해요. 휠체어를 타고 입장이 가는 캠프 사이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해서 한 번씩은 가봅니다. 평균 캠핑을 갈 때, 친구들이랑 갈 때 한 50불 정도 지출이 되는 것 같아요. 1회 평균 50불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낚시. 한번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데 서울, 부산 왕복 한 800km를 갔다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기름값이랑 미끼값, 뭐 식품값 50불로 책정을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 200불 정도 추가로 이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여가 생활을 하는 데만요.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이 지출 항목, 저희가 숨 쉬는데 필요한 최소 비용, 요거를 한번 산출을 해볼게요. 땡큐.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저 미용실이 지금 문 닫았어요. 머리도 이거 제가 잘랐어요, 오늘. 바리깡으로.
이렇게 해서 이발 비용 20불 뭐에다가 팁 하면은 25,000원 아꼈습니다. 요런 거 모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가 비용. 네, 주거 비용 일단은 렌트비 2,000불입니다. 더하기 교통 비용이 740불이고요. 와, 이게 빠져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좀 힘이 빠지네요. 자, 식비 토탈 뭐 외식 장본거 해서 480불 들어갑니다. 참 이게 쓰는 데는 쉬워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통신비 깔끔하게 100불 더하기 공과금 전기세, 요거를 일단은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달 평균 여가를 제외하고 필요한 최소 비용 놀라지 마세요. 3,370불의 캐나다 달러가 들어갑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337만원. 편의상 1대1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글쎄요, 한국에서 이 정도 월급이면 제가 알기로는 뭐 전세나 이렇게 뭐 원룸을 사시더라도 한 달에 뭐 한 100만원 정도 저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웬걸요? 이거는 정말 쓰기만 바쁘네요, 쓰기만. 그냥 정말 이 통장만 스쳐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3,370불을 내가 한 달에 벌려면은 뭐 어떤 직종이나 뭐 얼마를 벌어, 시급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한번 또 계산을 해볼게요. 총 비용이 아까 월 최소 필요하다고 했죠. 렌트비랑 이런 거 다 합쳐서 여가를 제외하고 이 정도의 삶이 가능할까? 자, 한 달에 3,370불이 들어가는데요. 요거를 이제 1년 12달이니까 곱하기 12를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연봉이 적어도 41,440불 이렇게 벌어야만 숨만 쉬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슬픈 사실은 요거는 비포 텍스 세전 금액이고요. 더하기 22%를 해야 돼요. 이게 온타리오는 이제 그 소득에 따라서 세금이 이제 더 올라가는데요. 연소득 4만 불 정도면 보통 22% 정도의 세금을 떼어갑니다. 그렇게 치면은 이제 벌어야 될 돈이 나오죠. 적어도 49,000불은 벌어야 요 항목들을 충족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또 시급으로 한번 산출을 해볼게요. 1년에 49,000불 세금을 포함한 인컴이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나누기 12를 해볼게요. 1년 12달. 그러면은 최소 다 세금 다 포함해서 한 달에 4,111불을 벌어야 돼요. 아, 4가 상당히 거슬리네요. 자, 여기에서 온타리오주는 그 최저 임금이 14불이고요. 합법적으로 주 40시간씩 한 달에 160시간을 풀타임으로 일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 4,000불이라는 금액을 160시간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에 1시간에 제가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 그 페이가 나올 거예요. 아, 결과가 조금 암울할 것 같은데. 1시간당 25.7불 캐나다 달러를 벌어야 되는 직종을 택해서 수입이 생겨야 유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빠진 게 뭐가 있죠? 플러스 여가가 있죠. 자, 어떠세요? 이렇게 숫자로만 보더라도 적잖하게 생겼죠? 이렇게 유지하려면 뭐 아낄 수 있는 거 아무리 아낀다 하더라도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시간당 25불 70센트, 뭐 26불을 벌어야만 요 항목들, 여가를 제외한 요 한 달 지출 항목들을 저희가 감당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여가까지 합치면은 이 이상의 인컴이 되겠죠. 참고하세요. 현재 온타리오 최저신급은 시간당 최저시급이 14불이에요. 자, 그러면은 또 답이 바로 나오죠. 시간당 이제 최저시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시간당 거의 12불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버는 게 아니라 벌어도 모자를 판에 까먹고 있습니다. 억울하죠? 이 캐나다 좋다는 사람 처음에 이 숫자로만 보시면 정말 이해 안 가실 거예요.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뭐하러 살아?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이 여가, 뭐 플러스 뭐 쇼핑도 하겠죠. 쇼핑도 하고 또 뭐 경조사 비용도 들어갈 거고, 그죠? 이게 또 사람이 살다 보면요, 생각지도 못했던 데서 돈이 훅훅 나가요. 또 치과나 약 같은 거 사람이 갑자기 아플 수도 있잖아요. 뭐 여기는 의료복지가 무료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여유 자금들도 조금은 준비를 해 두셔야 되는데, 자, 이거 제외하고도 지금 그러면은 주 80시간을 일하면 돼요. 조금 제 영상 보시고 지금 노답이다 하시는 분들 많죠. 제가 봐도 그렇네요. 막상 이렇게 대충 숫자만 봤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오목조목 나열을 하다 보니까
진짜 멘붕이 오네요.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신 좀 차려야겠다 느껴지네요. 자, 지금 뭐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지금 뭐 이민이나 유학생들도 딱 끊겼어요. 네, 이게 왜냐면은 지금 뭐 고용도 잘 안 될 뿐더러 워낙 지출이 많기 때문에 지금 캐나다에 입국하시는 분들이 현저하게 줄었는데 한 번쯤 이민을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요. 그런 부분들에 반해서 또 달리 저는 정말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시간당 마이너스 12분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실실 쪼개고 뭐 이렇게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즐기면서 사느냐 궁금하시죠? 다음 영상에서 제가 낱낱이 밝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굴라라 백곰이었습니다.